안녕하세요. 건강한 집 건강하우스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는 김치나 된장이 들어간 국과 찌개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무심코 먹었다간 내 몸에 결석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결석으로 인한 막힘은 심한 통증을 동반하고 신장 기관을 망가지게 합니다. 한번 망가진 신장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평소에 자주 먹는 결석 유발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이나 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두부는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한 좋은 단백질 섭취원 중 하나인데요. 영양소가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두부도 이 음식과 같이 먹으면 몸에 결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두부를 응고시키기 위해 넣는 두부 간수를 바닷물로 만들어 중금속 등 안전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는 식품위생법이 제정됨에 따라 두부 식용 제품들은 중금속을 모두 제거해 판매되어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데요. 문제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수산은 석회동굴에 생기는 석회암을 만드는 성분 중 하나로 채소나 동물들에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먹으면 수산화칼륨과 옥살산칼륨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몸속에서 만나게 되면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수산칼륨이 되어 장기간 체내에 쌓일 경우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부와 시금치를 같이 먹게 되면 결석 발생 확률이 높아지므로 각각 단독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산에 녹는 점 자체가 100도라서 시금치를 먹을 땐 꼭 데쳐서 먹어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성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깨까지 넣어 먹으면 추가로 수산 함유량을 낮추고 칼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부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역, 다시마, 김과 같은 해조류입니다. 미역과 김이 두부의 단백질 흡수와 대사 소화를 돕기 때문인데요. 두부의 주 원료인 사포닌은 강력한 항암 효과를 자랑하지만 과다 섭취 시 체내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 조절을 돕는 필수 무기질로 두부를 먹을 때 해조류를 함께 먹는다면 체내 요오드 균형을 맞출 뿐만 아니라 갑상선 건강 및 소화 흡수를 높일 수 있어 곁들여 먹기를 권장드립니다. 결석이 생기면 통증과 고통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신장, 요관, 방광 등을 막히게 하여 혈뇨, 빈뇨, 구토, 발한 등이 지속되는데요. 결석은 비뇨기 대표 만성질환으로 발병 시 재발 가능성도 높아 특히 예방이 중요합니다. 두부와 시금치 말고도 이러한 결석을 유발하는 음식 조합은 더 존재하는데요. 우유에는 칼슘, 단백질, 비타민, 지방, 미네랄 등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를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 먹거나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로 쓰이기도 하며 건강을 위해서 학교에서도 보급이 될 정도인데요. 이번엔 우유와 같이 먹으면 결석을 유발하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차입니다. 더운 여름 카페에 가면 우유에 생마를 갈아서 만드는 마차는 시원하면서도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요. 우유와 생마 둘 다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믿고 마시는 음료인데 결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생마 껍질엔 수산염 성분이 존재하는데요. 껍질을 제거할 경우 대부분 사라지지만 수산염과 칼슘이 만나면 결정체를 형성, 체내에 쌓여 근육통, 신장염, 요로 결석 등을 유발합니다. 특히 고칼슘 저지방 우유는 가장 최악의 조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위장에서 오래 머물기 때문에 위산과 섞이지 않는 음식물이 위로 치밀어 오르는 생목 오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유 속의 포화 지방산은 위식도 괄약근을 이완시켜 위산 억류를 유발할 수 있어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산 역류 증세가 있는 경우는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지방 우유를 먹을 경우는 고구마의 소화 흡수를 돕고 음식물이 잘 내려가는데 다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설탕입니다. 어렸을 적 우유를 먹을 때 달달하게 먹고 싶어서 설탕을 넣고 흔들어 섞어 먹은 적이 많았는데요. 우유 속의 유당은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장점이 있는데, 같이 먹을 경우 우유의 장점이 사라지고 우유의 지방 성분이 설탕의 맛을 더 부드럽게 해주어 설탕 섭취를 증가시킵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되면 체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고 살이 쉽게 찌고 잘 빠지지 않는 체질로 바뀝니다. 그리고 설탕은 혈액을 산성화시켜 이를 중화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는데요. 멸치와 같이 칼슘이 많은 식품을 요리할 때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레몬입니다.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은 산 성분과 만나면 응고되는 성질이 있어
위장의 위산과 만나 응고가 되면서 소화 흡수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레몬과 같은 pH가 낮은 식품을 우유와 같이 먹으면 이런 응고작용으로 속이 더부룩합니다. 레몬 외에도 라임, 자몽, 오렌지, 자두 등 신맛이 나는 과일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우유와 같이 먹으면 좋은 과일 종류로는 신맛이 덜한 바나나, 멜론, 수박, 무화과 같은 과일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5번째, 약입니다. 약을 먹을 때 근처에 물이 없어 우유나 다른 음료로 먹을 때가 있는데 이는 피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항생제를 우유와 함께 먹게 되면 우유의 칼슘 성분이 약 성분과 결합하여 약 성분이 혈액 내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데요. 항생제 효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항생제 섭취 시 2시간 전후로 우유를 마시면 안 됩니다. 또한 우유와 골다공증 치료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유는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약물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여 위험 요인들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앞에 소개드린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음식 조합들을 피해야 하는 것 외에도 다른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소변을 많이 보게 되면서 결석 형성이 예방되고 만들어진 결석 또한 소변으로 빠질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하루 10잔 이상 성인 평균 2에서 3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고 적어도 2리터의 소변을 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 어렵다면 소변의 색깔이 무색에 가깝도록 묽은 소변을 보도록 충분히 물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짙은 색깔의 소변은 농축된 소변으로 충분히 수분을 섭취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둘째, 구연산 함유 음식 섭취. 구연산은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데 소변의 구연산 농도가 낮은 경우에도 결석이 잘 생깁니다. 구연산은 레몬, 오렌지 등 신맛 나는 과일에 많이 들어있어 레모네이드, 레몬주스,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체내 구연산이 증가하게 되고 이 성분이 결석 생성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셋째, 수산이 풍부한 음식 피하기. 칼슘 결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음식물은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을 생성하는 수산이 풍부한 음식들인데요. 이러한 음식물을 되도록 피해야 신장 결석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왕, 케일, 콩, 아몬드, 참깨씨 등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장 결석을 가진 가족이 있거나 본인이 신장 결석을 앓은 적이 있다면 잘 고려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염분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량을 증가시켜 결석이 잘 생길 수 있는데요. 염분 섭취량을 줄이는 싱거운 식사가 중요하며 육류는 소변 내 칼슘, 수산, 요산을 증가시키고 구연산의 생성을 억제하므로 과도한 육류 섭취 또한 자제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약물 복용을 통한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약물을 이용할 경우 신장 결석 분석으로 성분을 파악하여 약물을 처방받아 결석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의 선택에는 필히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